우리 역사를 쉽고 정확하게 풀어주는 선우한국사의 선우빈입니다. 47회 자 기출 주요 키워드를 통해서 앞으로의 시험을 준비하자 라는 강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자, 이제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자, 민족 독립운동기 또는 일제강점기인데요. 자, 여기는 제가, 자, 다시 이번 47회에서는 총 8문제가 나왔는데 8문제를 다시 여러분 7-1, 7-1, 7-3으로 쪼갰습니다. 그럼 먼저 7-1은 뭐냐면, 자, 일제가 어떻게 우리를 지배했는지 일제의 식민통치 방법에 대한 문제, 주제를 일단 하나 뽑아놨어요. 자, 그러면 자, 3년간 여기서 이런 관련 문제가 총 23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국권 침탈 과정 2문제, 자 일제가 단계별로 어떻게 정치적 지배했는지가 11문제, 그 다음에 일제 경제 침탈 3문제, 자 또한 일제 침략기에 우리 동포들은 해외로 나가면서 해외에서의 우리 독립운동, 자 간도에서 또는 자 러시아 연해주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요즘에 뜨고 있는 멕시코에서의 우리의 민족 독립운동 물어보는 문제. 자, 7문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특히 여기 자 일제 단계별 침략 형태와 자 해외 독립운동은 꼭 공부해야 되겠구나. 꼭 나온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자 이번 시험에 나온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자 38회 바로 안창호였습니다. 다음 방송에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누군가요? 자 이곳은 도산 안창호잖아요. 도산 안창호 기념관입니다. 서울의 도산공원, 이게 안창호와 관련된 여러분 자 공원이죠. 자 그러면 자 신민회, 그 다음에 서북학회, 흥사단, 그리고 중요한 건 신민회의 중요한 학교가 뭐예요? 대성학교, 오산학교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안창호 관련 또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 볼까요? 28회 그리고 21회. 그래서 뭐냐면 많은 기출문제 보는 게 아니라 안창호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안창호 관련 주요 사건만 볼 줄 아시면 돼요. 자 여기 흥사단 그리고 대성학교 답이네요. 여기 흥사단 그리고 여러분 또한 옳지 않은 건데 이게 안창호의 활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신민회 그다음에 대성학교 이런 게 자 중요한 그의 활동이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자 문제의 패턴을 보라는 의미에서 여러분 요 정도 갖고 왔고요. 자 안창호의 주요 키워드는 흥사단, 신민회 그리고 대성학교, 오산학교. 오산학교보다 대성학교가 더 잘 나오고요.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들어가서 또 활동했던 내용은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제 두 번째. 자, 39번. 자, 해외 이주동포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가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자, 그래서 지금, 자, 탐구 방법. 애네갱 또는 애니갱이잖아요, 여러분. 영화 애니갱. 이게 바로 멕시코의 선인장 농장에 우리가 1905년에 우리 자 조상들이 바로 자 노동 이민을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지만 거기서 또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 숙무학교 요즘 뜨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당연히 멕시코에서. 그러면 자 공무원 시험도 그렇지만 한국사 검정 시험에서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있죠. 남만주 또는 간도, 그 다음에 러시아 연해주, 일본 그리고 미국 이런 지역에서의 어떤 독립운동이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갖고 왔어요. 이게 제일 잘 낸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만 하나 갖고 있으면 이 파트 다 공부됩니다. 자, 40회 문제. 자, 지금 땡땡땡 교수님의 한국 근대사 강의실. 자, 한국사 근대사 조별 과제입니다. 1910년. 자, 국외에서의 독립운동이 전개된 지역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자, 5조 용정, 4조 도쿄, 3조 미국 하와이, 자, 2조 자, 삼원보, 서간도 삼원보, 1조 러시아 연해주에서 어떤 독립운동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자 제가 이거 여러분 뭐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북간도에서는 또는 간도에서 간민의 서전서수, 일본에서 28 독립선언, 하와이에서 대조선 국민군단, 서가도. 자 이거 사실 여러분 서간도 또는 뭐 북간도 같지만 이 지역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경학사 신흥강수소, 연해주의 건업에 대한 광복정부, 멕시코에서 바로 멕시코에서의 숙무학교 이런 게 키워드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요거 이 간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몰라서 여러분 제가 지도를 좀 갖고 왔습니다. 이 안 그래도 우리가 키워드 볼 때 제대로 보면 좋잖아요. 자 여기가 간도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여길 얘기하죠. 자 만주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도 자 요쪽에 여러분 서쪽에서 여기는 서간도. 그 다음에 여기가 약간, 자, 약간 여기서 우리가 소위 약간 간도의 북쪽이다. 그래서 뭐 북간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용정에서는 바로, 자, 명동학교 서전서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중강단이 조직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 약간 간도에 서쪽 여기가 삼원보 여기서 신흥학교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특징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연해주 즉 여기 러시아 지역이죠. 여기에는 요거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성명회, 건업회,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회 이런 것들이 핵심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요 정리한 요 내용을 좀 갖고 가세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제일 잘 낸 문제는 이겁니다. 이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도 아쉬우니까. 자, 용정에서는 아까 뭐였을까? 신흥강습소, 신흥학교 아니잖아요. 신흥강습소는 서간도 어디? 여러분, 자 이쪽 서간도 삼원보. 자 이쪽 라가 돼야 되는 거고. 서전서수가 어디였어요? 용정, 북간도 지역.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서는 어디? 일본 동경에서. 그 다음 대조선 국민군단은 미국 하와이에서. 그리고 대한광복군정부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그래서 이런 게 핵심이니까 이것만 꼭 갖고 가십시오. 그 다음 자 이제 두 번째 7-2 두 번째는 일제가 단계별로 어떻게 침략했고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떻게 독립운동했는지 이 부분은 여러분 정말 잘 나오죠. 여러분 그동안 3회 총 9번의 여러분 한국사 검정시험에서 그러니까 47회 이전 얘기예요. 자 그동안 3년간 총 9번의 시험에서 자 37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제 보세요. 1910년대 독립운동 그리고 3.1운동 5문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5문제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시험에도 자 임시정부 관련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자 3.1운동 관련 문제 하나 자 무장 독립운동 관련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이것도 몇 개나 나왔죠. 그래서 항상 여기가 자 중요한 답이다. 여러분 우리가 독립운동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그 과거의 독립운동을 알아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자, 이 과정을 확실하게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자, 40번. 자, 의열당 관련 문제였네요. 이 동상은 박지혁 의사의 1920년 의거를 기념하여 세웠다. 자, 키워드, 김원봉, 윤세중이 만주 지린성 또는 길림성에서 창설한 의열단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자, 의열단 활동 물어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열단의 창립선언문 신초생이 조선혁명선언 썼잖아요. 그리고 또 이 조선혁명선언은 베스트 사료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확실하게 좀 알고 계십시오. 자, 다시 이런 관련 문제가 자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시대개관을 좀 해야 되는데 요게 여러분 조금 제가 저의 컴퓨터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스튜디오의 컴퓨터가 약간 좀 그러니까 다른가 봐요. 그래서 약간 글자가 여러분 다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또 본 수업 들어갈 때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의열단 만주에서 조직되지만 향후 의열단은 중국 본토로 가서 나중에 중국 국민당이 세운 황포군관학교에서 여러분 정식 군사교육을 받고요. 자, 나중에 조선혁명 간부학교 세우고 자, 이들은 자, 김원봉은 민족혁명당 만들고 좀 이따가 조선의용대라는 군대 만듭니다. 그리고 김원봉 부대는 나중에 자 일부가 1942년 중국 공산당 밑에 들어가서 김두봉이죠. 김원봉의 동지 김두봉은 바로 조선의용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김원봉은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에 1942년 들어갑니다.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번 시험에 보니까 지금 자 우리가 이 40번 문제가 여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에 45번 문제 45번 문제가 한국 독립당 만들어지고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 40년 이후에 어떠한 정책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물어보는 문제.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벅차지만 핵심적인 걸 확실히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 자 볼까요? 자, 45회와 43회. 의열단. 자, 지금 여기 의열단. 뭔가 어디에는 폭탄 던진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폭탄을 던진 사람은 지금, 자, 조선총독부에 폭탄 2개가 던져졌습니다. 자, 이렇게 폭탄 여기저기 던졌던 게 의열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김익상. 이 폭탄 던진 얘기인데. 자, 이들 의열단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 끝났죠. 그 다음에 43회. 자, 또한 김창숙은 또 여러분 어디에서 친분이 있는 자, 누구의, 김창수 몰라도요, 누구의 간부 김원봉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간부 나석준은 또한 동양 척식회사와 조선 식산흥에 폭탄 던졌잖아요. 자, 이 단체보다 의열단. 그래서 여기서 조금 난도 있게 냈던 문제는 바로 황포군관학교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이거 보세요. 이게 그냥 의열단이 아니라 이항 공부하실 거 조금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셔라. 그래서
쉽고 정확하게 제대로. 이게 제 모토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또 보시면 되고요. 자, 정답 키워드는 그래서 뭐였습니까? 자, 여기에 자, 조선혁명 선언, 그 다음에 단원 일부가 황포군관학교, 그리고 여기에 의열단 단원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조금 약간 고난도 문제로도 우리가 앞으로 예측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김익상, 나석주, 뭐 이런 박지혁 이런 중요한 의열단원들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자 41번 3.1운동 관련 문제였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 자, 종로 일가 사거리 큰 길에서 모인 동기를 진술하시오. 나는 어제 오후 5시 무렵 경성부 남대문에 있었는데 자동차에 뿌린 독립선언서를 습득하였다. 그래서 오후 1시 무렵 종로 일가 사거리 큰 길 중앙에서 독립만세 외쳤다. 그리고 자, 그 선언서 내용을 진술하라. 우리 조선이 독립군인가? 자, 조선인의 독립국인가? 조선인의 자주민인 것을 선언함 등의 내용이었다. 그리고 조선민족 대표 3.3에 서명이 있었다. 김희독립선언서 3.1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자 3.1운동과 관계되어서 물어보는 가장 기본 문제였었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보냐면 이 문제가 몇 점짜리 문제인지를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2점짜리 문제네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에서 사실 1점짜리 문제에 불과하죠. 자, 어쨌든 3.1운동과 관계되어서 이거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출범되는 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근데 3.1운동 관련 문제는 우리 역사에서 꼭 알아야 될 주요 사건이잖아요. 한국사 능력에서 정말 더욱더 강조하죠. 그러면 3.1운동 관련 문제 너무 많지만 41에 46회 문제 패턴 보세요. 자, 여기 42회. 자, 이 만세시, 자, 일본군 제암리에서 화성 제암리에서 주민학살. 그래서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 즉 3.1운동의 한 내용이잖아요. 다시 여기. 자, 김마리아. 그러면서 고종의 인산일. 자, 3.1운동은 여러 요인 중에 자, 고종의 죽음도 한 요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장례식 날. 자, 계기로 자, 3.1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일제 제암리 학살 사건. 여러분, 이게 일로 가고 이게 뭐 여기저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여러분 47회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새 48회 시험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다? 여러분 사실 하나만 정확히 보시면 좋다. 여러분 47회 강의만큼 제가 이렇게 제대로 꼼꼼하게 하는 강의는 앞으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강의 끝나고 48회는 이제 어려운 문제만 한 6개 정도만 풀어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왜냐하면 47회 이 강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키워드를 통해서 기본을 봐라. 자, 그러면 48회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또 나왔죠. 어쨌든 잠깐 3.1운동의 주요 정답 키워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 자, 일제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 만세시 전국 학살 이런 게 키워드인데 자, 그대로 48회였었잖아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자, 지금 파고다 공원, 탑골 공원에서 모였죠? 특히 윌슨 대통령이 주장했던 약소 민족의 자, 자격권이 실현되는 신세계가 시작된 것이다. 시학생들은 어쨌든 고종에게 지금 돌아가신 고종에게 조의를 표하고 잠시 멈췄다. 고종의 인산일날 3.1운동. 그리고 답은 정계 과정에서 일제는 자, 제암리 학살 사건 등을 자행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거죠. 왜 우리 역사를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지나간 역사를 제대로 정확히 그리고 애정을 갖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제 시민 통치, 특히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한 얘기였는데, 자, 일본의 정책. 이 그림은 국민총력 조선연맹이 발행한 애국반 해봅니다. 일제가 중일전쟁 이후, 자, 1937년 이후에 일본의 얘기. 그러면 1937년 이후의 상황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바로 조선 사상법 예방 구금령을 공포했다. 자, 이게 자, 3단계. 자, 얘들이 마지막에 막 여러분 더더구나 우리 독립군을 색출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미스협정은 2단계, 토지사업은 1단계, 경성제국단계 2단계, 자, 헌병경찰 1단계, 그리고 자, 이거는 3단계. 여러분이 자, 이게 좀 어렵더라도 1번, 2번, 3번, 4번 되게 중요한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것만 갖고도 소거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일제침략은 자 1910년부터 1919년 일제침략 1단계, 그 다음 3.1운동 이 계기로 일제침략 2단계, 사기꾼 정치, 문화정치, 그리고 다시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제침략 3단계, 특히 만주사변 시기에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일본이 어떻게 단계별로 침략했고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까다롭게 나오는 자 3단계 일본의 정책이 나오는 문제인데 그러면 또 일본은 어떻게 인적 수탈했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본 수업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릴 건데 이게 다요 사실. 처음 보면 되게 내용 많은 것 같지만 이거는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고 좀 더 정확하게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이 중일전쟁 이후의 상황을 물어봤던 자 43회 그리고 45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 노부수첩은 일제가 중일전쟁 일으켰어. 침략전쟁 일으켰어. 그러면 이 시기에 내용이 뭐야?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통해서 독립운동. 사실 기출문제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자 중일전쟁 시작된 이후에 자 또 상황이죠. 그래서 자 뭔가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의 저항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강령 몇 년에 1941년에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조하지만 이 시기를 의외로 공부하시면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이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너는 왜 한국사 능력 검정을 안 하니? 지금 내 주변에 누가 지금 이제 임용을 준비하는데 지금 유아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국사 능력 검정 첫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시험에서 드디어 합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60점 넘기가 상급은 6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되게 어려운가 보다. 왜냐면 제가 그 이유를 보니까 여러분이 한국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한국사 공부를 너무 안 해서예요. 그래서 좀 제대로 공부하시는데 처음에 좀 노력했는데 일체에 떨어지니까 갑자기 한국사 검정 시험이 되게 어렵게 느껴진 거죠. 그럼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 모토는 한 번에 제대로 공부시키자. 근데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자. 제가 이건 지금 넘어간 이유가 사실 공무원 시험은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나와요. 근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쨌든 일제가 어떻게 단계별로 침략했는지 자 그럼 이런 것들 봐두셔야 되고요. 사실은 아까 뭐 치안주의법 이런 것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제가 또 인적 수탈, 자 지연병, 그 다음에 징용, 그 다음에 자 총동원 물자 사용령, 근로보복령, 그 다음에 학도특별지원병, 징병, 정신대 근무령 이런 게 있는데 상황을 아셔야 되는 거죠. 지금 좀 전에 이 문제는 징용 관련 문제 나와서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느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 한국광복군 만들고 그 다음 한국독립당 만들고 그리고 1941년에 건국강령 만드는 이 과정이 좀 난도 있게 나왔던 문제죠. 이건 좀 난도 있는 문제지만 2점짜리였네요. 자, 아니면 다시 이런 문제들 봐두시고요. 자, 이제 여기 파트 3 뭐냐면 자 사회경제 문화요. 선생님 42번이 빠졌는데요. 예, 맞습니다. 42번은 지금 요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요. 자, 일단은 3년간 자 관련 문제 한번 보실래요? 자, 사회운동 15문제, 경제운동 3문제, 자 문화운동 20문제였어요. 여긴 주로 여러분 역사요, 민족주의사, 자 신추 박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박은식이 훨 더 많이 나왔죠. 박은 선생이.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문제에서 이거였습니다. 자 이 사회운동과 관계된 자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 나타난 사회운동에 대한 문제. 자 그러면 어린이 운동이죠. 1923년 어린이날. 이거 뭐야? 천도교에서 방정환 선생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관련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39회, 30회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 자료 1922년에 발표했는데 자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이지 말아주세요.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 하시고 자주 이야기하세요. 어린 사람에게 경을 쓰세요. 그래서 자 어린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어린 사람. 바로 좀 있다가 자 방정환이 주도했고 좀 있다가 어린날을 자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여기 소년운동 어린이를 완전한 해방하라. 완전한 인격체다. 그래서 바로 똑같이 이말 김기전 방정환이 주도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자 천도교 세력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어린이 운동을 물어보는 문제. 이것도 종종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소년운동, 김기전 방정환, 천도교 이게 키워드죠. 어린이 운동. 자, 이어서 42번 문제는 좀 이따가 저 뒤에서 풀어드릴 거고요. 우리는 4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자 일제 여러분 식민통치 저 앞에 7-1로 가면 더 좋았는데 뭐 여기서 우리가 무장 독립운동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잡아놨어요. 자 일제 민족 말살 정치. 자 다음은 국민총력 조선연맹에 발행한 애국반 해보다. 자 키워드 중일전쟁 이후에 침략전쟁을 확대한 시기에 사회를 통제했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뭐 그림이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중일전쟁 이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여러분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에게는 되게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한국사 검정에서 자주 기출됐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본 수업 들어갈 때 이걸 강조할 거예요. 일제가 단계별로 어떻게 침략했고 우리는 어떻게 저항했느냐. 그중에 특히 중일전쟁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는 어떤 정책을 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국가 총동원령 하에 얘네가 인적 물적 수탈을 합니다. 그래서 인적 수탈을 모였고 물적 수탈을 모였는지 많은 내용을 나중에 본 수업 가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어쨌든 이런 공부가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일단은 이 도표를 제가 제시해 드렸고, 자, 이제 보세요. 자, 기출문제 뭐였는지 43회와 45회. 자, 여기 중일전쟁 일으키고 침략전쟁을 확대했던 이 시기에 여러분 일제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자 통해서 독립운동 탄압 이게 답이었고요. 또한 45에서는 중일전쟁 시작된 이후 얘기하고 자 우리의 저항으로 갔죠. 그래서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강령 발표. 근데 자 지금 이 자 45의 이 문제가 저희 자 47의 45 문제도 이 질문이 또 나옵니다. 결국 뭐냐면 기출이 또 다른 예상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47회 실질적인 일에 심화 이 문제에 자 패턴을 좀 잘 보고 가시면 좋겠다. 여러분은 자 잘 쫓아오시면 되죠. 자 그래서 중일전쟁 이후의 상황, 조선 사상법 예방 구금령,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뭐냐면 일제는 어떻게 더 악랄하게 우리를 눌렀고 우린 여기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했느냐 이게 키워드예요 사실. 자 그러면 이어서 자, 조선혁명과 물어보는 문제. 자, 44번 문제였죠? 자, 이곳은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있는 양세봉의 묘입니다. 그는 남만주 일대에 조직된 자, 모의 총사령관. 그래서 바로 조선혁명군을 만들었고, 자,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원군과 함께 자, 활동했습니다. 그럼 이들의 활동이 뭐냐? 자, 조선혁명군의 가장 중요한 학교가 아니라, 자, 활동은 영릉과 흥경선 전투 답은 그래서 1번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조선혁명 가다가 제가 이게 눈에 보여서 갑자기 학교가 이게 저도 모르게 딱 나왔네요. 동시다발 많은 걸 보다 보니 자 그런 자 웃지 못한 실수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도 이런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선혁명 그러다 조선혁명 학교네 이건 나중에 여러분 또 얘기하겠지만 의열단이 황포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교육받고 나중에 따로 만든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또 그때 가서 한번 얘기하겠는데 나왔으니 지식 하나 더 드리고 갈게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거와 함께 이겁니다. 무장 독립운동은 무조건 이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자 우리가 1930년대에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자 일단 조선혁명당 29년 그리고 조선혁명군이 29년에 만들어지는데 이게 누구냐면 양세봉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중국 의원군과 함께 영릉과 흥경성 전투. 자 그러면 이쪽이 나오거나 두 번째는 이쪽이 나와요. 바로 한국 독립군 김자진 죽고 나서 지청천이 이끌어가는데 중국 호로군과 함께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동경수. 그래서 이 전투들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어서 자 볼게요. 자, 지금 문제 보세요. 여러분 40회, 25회. 자, 양세봉, 영릉과 흥경선 전투. 그래서 자, 바로 뭐였다? 조선혁명군. 이들은 남반주에서 중국군과 연합작전 펼쳤다. 이게 답이었단 말이에요. 자, 25회. 자, 영릉과 양세봉 나와서 또한 남반주에서 중국군과 함께 활동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1930년대 초에 자, 한중연합작전 조선혁명군이 나오거나 또는 한국 독립군이 나오거나 꼭 구별해 두세요. 그래서 요 키워드 바로 자 양세봉, 영릉과 흥경선 전투, 남반주에서 중국군과 연합작전 이 키워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 볼까요? 자 45번 문제 다음 선언문 발표 위에 일어난 사실. 자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은 각각 자기 당을 해소하고 새로 한국독립당 창당. 자 이게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자 한국 독립당 얘기고요. 자 이거 이후 사건이니까 결국 뭐예요? 이것도 사건 순서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한국 독립당은 1940년 물론 여러분 한국 독립당이 여러 번 이름이 나오지만 지금 3당이 합당해서 한국 독립당은 1940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서 바로 뭐다? 자
상존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41년에 발표했다. 그래서 항상 임시정부의 활동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특히 자 40년 이후의 활동 물어보는 문제가 자 답이었네요. 자 그러면 또 자 이거와 관련되어서 마찬가지 이겁니다. 자 지금 잘려서 안 나오지만 자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 중경 잠깐만요. 여러분 중경 한자로 중경 중국 발음을 얘기하면 충칭 또는 충칭 일로 이동을 해요. 1940년에. 그래서 한국 독립당을 만들고 그리고 한국광복군 만들고 이제 대한민국 건국강령 발표하고 여기도 되게 좋아합니다. 자, 이 충칭 시기에 임시정부의 활동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요. 자, 지금 이렇게 의열단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함께 보시면 되게 공부할 때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자, 또한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자, 마지막 파트 3. 자, 민족 독립운동기, 일제강점기에 자, 사회, 경제, 문화 관련 문제는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47회에 한 번 나왔지만 그동안 자, 3년간 총 38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사회운동 15문제, 신간의, 근후의, 형평운동, 그 다음에 경제 3문제 아주 적게 나오죠. 여기는 물산 장려운동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문화가 이렇게 많이 나오죠. 20문제. 바로 신치호 박은식의 역상 물어보는 문제가 기본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 중에 자 이번에 나온 문제는 소년운동이었습니다. 어린이운동. 그래서 1923년 어린이날 바로 방정환 선생이 천도교에서 만든 거였고요. 그래서 답은 천도교에서 중심이 됐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기출문제 한번 보실래요? 39회와 자 30회 있었는데 자 여기에 자 1922년 자 여기 이 자료를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 10년 후 조선을 생각하라. 어린 사람을 헛말로 속이지 말아라. 어린 사람을 늘 가까이 하고 자주 이야기하라. 어린이 바로 어린이운동. 그래서 여기 김기전 방정환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소년운동 즉 어린이운동의 기초 바로 김기전 방정환 그리고 천도교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계돼서는 지금 당장 보세요.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어요. 소년운동, 김기전, 방정환, 천도교가 중심이 됐다. 이겁니다. 자, 일제침략 2단계에 전개됐다는 거 이것만 볼 줄 아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번 47회 자 민족 독립운동기 8문제는 이런 주제였는데 주제보다 중요한 건 자 우리가 다른 문제에서 어떤 게 나왔는지 보시면서 결국은 기출문제가 또 다른 예상문제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그 파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서 또 자 저희 또 한능검 본 수업에서 만나기로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현대사의 해설 강의 잠깐 쉬었다가 만나기로 하겠습니다.